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축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학자는 아니고요. 듀르켐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말인데 일단 개인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들의 근접성으로 인해 일종의 전류가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이상할 정도로 감정을 고양시킨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여기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집에서는 이제 헤드셋이나 뭐 이렇게 귀를 막고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겠죠, 혼자. 그때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임영웅의 콘서트를 갔을 때 그 많은 분들이 같이 들을 때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듣고 있을 때는 그냥 그 음악이 좋다, 너무 좋다 이 정도죠. 눈치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순간 속에서는 같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상할 정도로 감정들이 흥분된 상태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 한 마디에 추임새를 넣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감정들은 서로의 감정들하고 부딪히면서 공명하면서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그 커진 감정들은 나중에는 마치 굴러가면서 커지는 눈사태처럼 감정은 매번 공명할 때마다 증폭돼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가지고 그것들이 정말 뭐 완전한 흥분 상태, 막 이런 축제, 막 절정 이런 감정들로 치닫게 됩니다. 와인 축제는 이제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 공연예술 축제는 왜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라는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도심공연예술 축제의 미션은 결국에는 이 도시와 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도시를 방문한 방문객들 이 사람과 예술과의 이 세 개의 접점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울산에 계속 이 동네에 울주군에 살면서에 느끼는 내 울주군의 모습들 그리고 정서들 그리고 뭐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밥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지? 라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또 그런 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예술가들의 시선 속에서는 여기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춘천하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울산하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업도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공업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공업스러워 보일까요? 뭐 그건 또 다른 얘기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뭔가의 조금의 다른 지점들 그리고 이 도시의 조금의 다른 측면들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표현해내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사실은 이런 느낌들이 외부 속에서 느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도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올해가 35년 됐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축제 치고는 좀 오래된 편이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 봤을 때 이건 거의 굉장히 애기 같은 역사인 거죠. 대부분 200년, 300년 뭐 이렇게 그레이트한 페스티벌이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옛날의 전통의 문화 속에서 있었던 축제들은 다 사라졌던 게 굉장히 크죠. 그럼 결국에 이제 첫발뛰기를 시작한 건데 결국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5년인가이라는 축제를 만들어 보면서의 느낌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들,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돈이 없고요. 두 번째, 사람이 없고요. 세 번째로 공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축제 사업비가 7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 공간이 없다는 거 이해 가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축제의 좋은 공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축제 공간. 바닥은 잔디밭이 좋겠죠. 그리고 그늘이 또 이렇게 쭉 있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음수대라든지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축제 공간만큼의 큰 주차장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이 공간이 우리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정말 접근성 얘기하죠. 시민 접근성. 되게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기 가까운 공간에 정말 몇만 평 되는 공간을
몇만 평 되는 그 곳을 축제 1년에 딱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곳에 그냥 잔디만 씌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축제 일주일에서 그걸 빌려준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정말 그러한 축제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자체가 우리나라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굉장히 큰 제약 조건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축제들이나 저희들이 축제 35년의 역사는 결국 이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그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예술 축제를 만들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 뭔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막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1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가고 30억이 들어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사람 역시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고 공간을 어마어마해야 되고 막 이래요. 지금 당장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걸 막 꼭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활동가 시스템 만드는 거고요. 대학교 가가지고 막 영상 보여준 다음에 교수님 꼬시는 거고요. 막 후원회원들 받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망토 팔아가지고 2,000원씩 해가지고 돈 모으는 거고요. 그 작업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꿈에 그리는 이미지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왠지 이것도 커져요. 이 꿈도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갭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들고 싶은 상상과 지금 현실 속에 항상 존재하는 갭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갭을 좁혀나가는 것들이 여태까지 역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